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에서 벼슬을 지낸 유배가는 검은고를 잘 연주하였다. 그의 친구 종자기는 배가의 연주 듣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친구가 검은고 뜯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배가가 높은 산을 오르는 듯 기품 있게 연주를 하면 종자기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다. 하늘 높이 우뚝 솟는 느낌이 마치 태산처럼 웅장하구나. 배가는 또한 고요하게 흐르는 물을 생각하며 연주하기도 했다. 아주 훌륭해. 물결이 출렁이는 것이 마치 황화와 같구나. 종자기는 배가의 연주를 높이 평가하며 마음을 정확히 읽었다. 하루는 배가와 종자기가 산으로 놀러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바위 아래에 머물게 되었다. 배가는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연주를 했다. 처음에는 비가 내리는 곡조를 타다 다시 산이 무너지는 가락으로 이어나갔다. 종자기는 연주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말했다. 감동한 배가는 자신의 심정을 말했다. 자네가 나의 뜻을 이리도 깊이 알아주는군. 정말 내 마음과 같네. 내 음악을 알아주는 이가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는가. 어느 날 종자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줄 종자기가 없음을 크게 슬퍼하고 상심하던 배가는 검은고의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주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던 친구의 죽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괴로웠으면 검은고의 줄을 끊고 다시는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참다운 친구는 자신을 알아줄 때 진정으로 빛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 아, 절, 현 맛백, 어금니하, 끊을 절, 줄현 배가가 검은고 줄을 끊다.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을 잃은 슬픔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열자, 탕문 배가절연과 비슷한 말로는 자신의 가치와 속마음을 알아주는 참다운 친구라는 뜻의 지기지우가 있다. 춘추 전국시대 총나라는 곡식이 잘 되고 많은 보화를 지닌 강국이었다. 총나라 왕은 욕심이 많아 보화를 축적하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였다. 진나라는 총나라의 이웃나라였다. 진나라 해왕은 일찍이 총나라의 부유함을 보고 빼앗고 싶은 야심으로 가득했으나 지형이 험난하여 쉽게 침공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해왕은 매우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총나라 왕의 탐욕을 이용하기 위한 계책이었다. 먼저 석수장이에게 대리석으로 커다란 소를 만들게 하고는 황금똥을 누는 소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총나라에는 사신을 보내 두 나라가 협력해서 길을 뚫는다면 황금똥을 누는 소를 선물로 보내겠다고 했다. 총나라 왕은 약속을 굳게 믿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산을 뚫고 계곡을 메워 소가 지날 큰 길을 만들었다. 길이 뚫리자 진나라 왕은 곧바로 총나라를 공격하여 쉽게 정복하였다. 총나라 왕은 작은 이익에 욕심을 부리다 나라를 잃고 말았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하는 이야기이다. 총나라 왕은 부유함에도 더 많은 것을 탐하다 결국 진나라에게 당했다. 오히려 가졌던 것을 모두 잃고 마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각자의 타고난 복 말고도 성격이나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만큼 삶에 대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뭐든지 지나치면 화가 되는 법이다. 지나침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하여 이성을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을 냉정하게 살피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유지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 탐, 대, 실. 작을 소, 탐낼 탐, 큰 대, 이를 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다. 출전, 신론.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평범한 시골 젊은이로 학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신의와 의리,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 미생에게 목숨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그는 여인만 생각하면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리에 누워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여인은 그에게 전부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하며 즐거운 상상에 빠지곤 했다. 미생은 여인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열심히 일한 끝에 집도 한 채 장만하였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먼 길을 걸어가 여인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여인을 사랑하는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어느 날 미생은 여인의 동네에 있는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는 여인과 만날 날을 그리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다. 야속하게도 천둥 번개가 치며 장대 같은 비가 내렸다. 그는 장대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을 만나러 길을 떠났다. 미생은 다리 밑에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인은 만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 그는 여인을 기다리며 다리 밑에서 꼼짝도 안 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퍼부었다. 굵어진 빗줄기는 거센 물줄기로 변해 그가 있는 다리로 흘러내렸다. 물이 불어 다리까지 차도 그는 여인을 기다렸다. 위험을 느꼈지만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결국 불어난 물에 휩쓸려 미생은 죽고 말았다. 여인은 폭우가 내리자 그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뿐인 목숨을 잃은 미생의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비가 와서 물이 차면 위로 올라와서 기다려도 될 텐데 끝까지 다리 밑에서 기다렸다. 한편으로는 우직하고 신의와 약속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어지러운 세상에는 미생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비록 미생지신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지만 신의와 우직은 반드시 필요한 마인드다. 미생지신. 꼬리미, 날생, 갈지, 믿을신. 미생의 신의. 신의가 두텁고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장자, 도척. 당나라 때 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는 이백. 이백이 집을 떠나 상이산에 들어가 글 공부에 전념하던 시절이었다. 문제에 뛰어난 그도 매일 반복하는 공부가 지겹고 고리타분했다. 참다 못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집에 간다는 생각에 이백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그가 시냇가에 이르자 바위에 대고 도끼를 가는 한 노파가 있었다. 노파의 모습이 하도 이상하여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물었다. 할머니, 무엇을 하시기에 도끼를 바위에 가시는 겁니까?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노파는 바늘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백은 재차 물었다. 바늘을요? 그렇게 해서 언제 바늘을 만들겠어요?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간단하단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끼를 갈면 되지.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있다는 노파의 말에 이백의 가슴은 뜨끔거렸다. 꼭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순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굳힌 그는 깨달음을 준 노파에게 절을 올리고 산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학문에 정진한 끝에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 극기라는 말은 자신을 이겨낸다는 뜻이다. 자신을 이겨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일을 하다 힘들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신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 말이다.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해낸다. 마부 작침 갈마 도끼부 지을작 바늘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는 의미다. 방여승남 범인은 바로 너. 하늘이 내리는 불행은 피해도 스스로 만드는 불행은 피할 수 없다. 역경. 조조의 집 후원에는 열매를 잘 맺는 비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조조는 이 나무를 너무 아꼈던 나머지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오죽하면 몰래 비파의 개수까지 세어둘 정도였으니 말이다. 어느 날 조조가 외출로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부하 한 명이 비파 한 개를 따먹었다. 이윽고 집에 돌아온 조조는 비파 하나가 없어진 것을 한눈에 발견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부하 몇 명을 불러 일을 시키는 척하면서 넌지시 속을 떠보았다. 잠깐, 생각해보니 이 비파나무가 별 실속도 없이 여러모로 방해만 될 것 같다. 그만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런데 조조의 말이 끝나자 선뜻 말참견을 하는 부하가 있었다. 아니, 주인님, 그렇게 맛있는 비파를 왜 베어버리십니까? 내 지시를 어기고 비파에 손을 댄 녀석이 바로 내 놈이로구나. 결국 비파를 훔친 도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뻗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간주한다. 쇼펜하우어. 어느 날 해자가 친구 장자에게 말했다. 이전에 자네에게서 표주박 씨앗을 얻었지. 그것을 심었더니 표주박이 달렸는데 너무나 커서 그 속에 물이 5마리나 들어가더구먼. 너무 무거워 도저히 들어 올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2개로 잘라서 사용하려 했는데 그것도 너무 커서 물동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깨트려 버렸다네. 해자의 말을 듣고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지만 자네는 큰 물건을 쓸 줄 모르는구먼. 물건이란 쓰기에 달려있는 것일세. 물이 5마리나 들어가는 표주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배로 만들어서 강이나 호수에 띄워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나? 너무 커서 물동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은 스스로 고정관념에 얽매인 것을 고백하는 꼴이 아닌가. 사람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머리를 쓰면 발전할 수 있고 명예와 부를 다스릴 수 있으며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